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 얘기를 나눕니다. 바로 여의도 여성시대인데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예요. 네. 예, 여러분들 보입니다 지금. 네. 항상 적응이 안 됩니다. 네, 특별하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그래도 카메라가 어딨나요? 네. 얼굴 가리고 막. 네. 오늘 뭐 정경심 교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출입하는 김진아 기자. 민주당이 많이 당혹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조금 당혹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구속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기 당내에서.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보다 충격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충격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거리두기를 좀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공식 논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변인 논평은 없었죠. 네, 없었고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만 가름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만약에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야당이 분명히 공세를 할 거잖아요. 네. 사법부로 압박하는 거냐. 그렇죠. 그럼 또 거기서 공세가 펼쳐지고 그럼 또 정쟁이 이어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기껏해서 공수처 설치로 논점을 약간 틀었는데 그럼 다시 또 정쟁이 벌어지면은 그게 다시 국면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주 예. 원론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이인영 얘기만, 원내대표가 했죠. 네. 그렇다면 한국당 뭐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한국당도 표정 관리를 하는 중이라서요. 표정 관리. 네. 네, 또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은 구속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계속 해왔어요. 예전부터.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 구속은 당연하고 조국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며칠 전부터 사실은 쭉 만나면 했습니다. 네. 뭐 아들의 표창장 위조 관련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네. 왜냐하면 동시 구속까지는 원래 관행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부부 가족 그렇죠. 경우에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야권으로서는 사실 뭐 구속이 돼도 기각이 돼도 땡큐인 상황입니다. 구속되면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대중적인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정권의 압력이기 하면서 대여 투쟁력을 견인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장악했다 뭐 이렇게 네. 공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조국 사태 연장선상인 게 오히려 야당에게는 좀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율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도 높게 보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어. 표창장 문제로 기소가 네.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여야가 그 수사문제로 앞으로 이게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어쨌든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페이스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는 이제 조국을 향한 네. 어떤 공방은 더 계속될 수 있습니까? 계속될 수 있고 저는 정점이 아무래도 29일 날 네네.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시점이 그때니까 그쵸, 이제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더 세게 붙을 것 같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싸울 일만 남아서 음.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는. 야당에서도 사실 계속 격화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이 엑스맨이었다, 뭐 대호재였다. 사실 야권을 견인한 게 조국 전 장관 한 사람이었다는 말까지 이렇게 사석에서 할 정도로 네. 환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났네요. 지지율을 높여준 것이. 네. 그 탄핵 정국 이전의 지형도로 지지자들이 중도층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보수 일간지 분석도 있어서 한껏 기세를 올린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관건은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다는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의 그렇게 기세가 그래서 상당히 오른 민주당도 상황이고요. 기대하는 게 한국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 6개월이나 수사도 시간이 남았고. 아직 많이 네. 남았다는 거죠. 서로 상대가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사도 남았고 또 수사 대상인 의원들한테 지금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도 하고 아, 또 표창장도 그치.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네. 지금 조금 또 당내가 지금 약간 지금 어수선합니다. 네. 그 얘기 한번 해보죠. 표창장 네. 관련해서 또 뭐 공천 관련해서 가산점 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네. 공천 경쟁도 자연히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좋을수록.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TF 태스크포스 팀 네. 관련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렸다. 서로 막 웃고 그렇게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샀고요. 그 내부에서 나오는 비난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천 가산점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네네. 위치가.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적절했다. 원칙적인 말이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당장 반발이 나오잖아요. 고발 당한 의원은 50여 명인데 고발 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 나는 투쟁 안 어떻게 되는 했냐? 거냐. 네. 형량 높이 받으면 가산 좀 더 많이 주냐? 네네. 고발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조선일보도 한국당을 뭐라고 했으니까요. 정신 차려라. 네. 같은 이제 성향인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그렇죠. 국민들이 사실 다 보고 있거든요. 눈치가 너무 네네. 네. 없네요.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잘 됐다. 네. 보수 일간지에서 이렇게 때려서 오히려 정신을 차렸다. 6개월 남았는데 차분하게 담담하게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주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가산점에 대해서 뭐 다른 당 의원들의 비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황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황 대표가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해버리면 또 경쟁 구도로 그렇죠. 가서 그렇죠. 주제가 아예 네.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네. 안 그래도 구속 얘기로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한국당의 내분으로 기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기사가 조금씩 나가고 있거든요. 뭐 내부에서 부글부글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12월에 네. 임기가 끝나죠. 끝납니다. 12월 네. 10일 정도였나? 12월이군요. 그때 네. 임기가 끝나는데 4개월 정도 남잖아요. 총선까지. 그러니까 네. 굳이 새로 뽑지 말고 그냥 연장을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네. 굉장히 불만이 의원들의 불만이 네네. 지도부의 대책 없는 투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불만이 쌓여가면서 좀 다른 원대를 뽑아보면 어떻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약간 이 표창장 수여식에서의 공천 가산점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 원내대표의 입지가 좀 불안하게 좁아진.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장설은 없었던 것으로. 아직은 반반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렇겠죠. 중진 의원들 중에 네. 그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일 뭐 오늘 일부 보도 보면은 패스트트랙 29일 올리는 것으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해가지고 뭔가 민주당이 다른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을 설득해서 뭔가 가는 것으로 전선을 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그렇게 하고 동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이 걸려 있으니까요. 또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는 굳이 뭐하러 하냐 이런 의견도 있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당 제외하고 여야 사당 공조를 다시 짜는 게 생각보다 조건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까다롭고 같아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되겠나 29일 날 11월 날 한번 볼 수도 있다. 11월에 네. 예. 그때 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좀 압박용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지금 계속 부의하겠다,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한 2달 정도 계속 싸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는 그런 그 시기까지 시기까지는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른미래당. 와 이게 싸움에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도 있고 수준도 있고 이게 있는데 너무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슈들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변혁 소속이죠. 사실 유승민계와 함께하는 이쪽 네. 변혁 소속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손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을 다른 사람이 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손 대표는 반박하고 있고 네. 이거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이름을 손학규 이렇게 해서 대신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 1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비서가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했을 뿐인데 이제 헛발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개인 비서에게 현금을 줬고 그 개인 비서가 착각을 해서 사무부총장 계좌로 넣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무부총장이 공식 계좌로 다시 넣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이게 대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언뜻 들으면 그 설명은 어쨌든 공식 계좌로 넣었으면은 어쨌든 결론은 거기로 갔다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근데- 반박이 나왔습니까? 네, 또 변혁에서는 진짜 현금으로 준 거 맞냐? 증거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네, 돈의 또 출처는 어디냐? 그리고 개인 비서가 왜 당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공식 계좌로 보내지 않고 한 달을 더 거쳤느냐 이런 의문점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네. 계속 문제를 삼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 사실 자체는
팩트로는 그냥 간단한 얘기고요.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내면 안 되는 게 기본 중에 사실은 기본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배경에는 어디까지나 그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네네. 정말 흙탕물로 치닫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당비까지. 것이어서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손 대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건 관행이었다. 내가 대표하면서 직접 당비낸 적 없다. 그러니까 비서시켜서 항상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자동이체를 할 줄 모르신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럴 것 해요. 같기도 해요. 사실 예, 기자 연세가 사이에서는. 예. 있으니까, 비서한테 예. 항상 시키고. 그게 옛날에는 관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 30년 동안 사장님만 하셨던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서류 네. 작업 잘 못하시니까 예를 들면. 그나저나 당비는 원래 이렇게 꼬박꼬박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비? 당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제가 민주당 당규를 봤더니 권리당원, 당직자, 소속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네. 시도지사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당비를 내도록 돼 있고요. 네. 당비를 1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적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1년 예. 납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 박탈이 되면 곧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비 납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네. 꼬박꼬박 내는 건 워낙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근데 바른미래당은 사실 꼬박꼬박 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권파 쪽에서 반박을 뭐라고 냈냐면 네. 다른 사람들 지금 미납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미납 실적을. 네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500만 원 미납했다. 정작 본인이 미납했습니까? 본인은? 네, 그래요? 직책 수당, 직책 당비를 안 내고 있대요. 이제 아, 최고위원 직책 당비. 지저분하네. 권은희 의원은 뭐 630만 원, 오신환 의원 250만 원 미납했다. 정말 기자들 보기에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폭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 거의 막 이런 비명의 기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 이 이슈도 굉장히 좀 충격. 이게 신선한 충격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하신 그 정경심 교수 구속보다 오늘 이게 더 화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전혀 예상을 충격이었고요. 못했죠. 예. 불출마 선언문이 무려 A4 용지 3장 정도 됐었거든요. 3장. 3장으로 아주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였고 정쟁만 하다 법안 처리도 못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게 간단한 불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예. 그 이상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그만두면 다시 무슨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하겠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방송 출연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예. 표창원 범죄연구사무소. 연구사무소. 예. 그렇군요. 길어서 제가 읽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철희 의원도 초선이고 네. 표창원 의원도 초선이고 또 영입 인사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표창원 의원이 1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창원 1호. 그렇죠. 네. 문재영이 표창원 1호였고요. 어벤져스. 그러니까 이 내부 충격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진들은 약간 우리 어떡하지?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초선 의원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같은 초선들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뉘앙스를 계속 불출마 뉘앙스를 말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표창원 의원 그런 뉘앙스도 조금 없었고 제가 듣기로는 지도부에 10분 전에 알렸다고 그렇습니까? 정말요? 불출마를 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용인 자체가 그 표창원 의원 지역구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텃밭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까지 버리고 나가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면에서의 네. 어떤 민주당이 계속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쇄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정쟁은 이어지고 있고 회의감을 느꼈다. 예, 여기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내부 여파도 굉장할 테고 네. 또 맞은편에 있는 한국당에서는 저쪽에선 그래도 어쨌든 쇄신 바람이 그러니까요. 뭐 불고 불고 있는데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당장 우리도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표창장 주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제 조국 사태 소위 그 조국 사태에서 약간 좀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좀 묻혔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표창원 의원 사건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초선 의원이 무려 2명이나 안 나오겠다는 거는 정말 극히 충격한 이례적이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국당의 문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불출마를 잘 선언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네. 이제 자기들 본인들끼리 네. 너무 이게 희생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도 불출마하겠다는 말 안 하고 심지어 옛날에 6.13 지방선거 패배 때 네. 불출마를 하겠다고 암암리에 말해왔던 의원들까지 요즘은 지역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 당 지지율 올라가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해서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연임한 그 삼선 의원은 좀 약간 빠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구체적인 물갈이론이 나와서 또 당이 아. 한번 발칵 뒤집혔거든요. 최근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게 대상이 되는 곳이 이제 뭐 TK, PK 요쪽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수도권 삼선 의원. 강남. 그렇기 때문에 중진을 싸그리 갈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파동이 일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